봉합하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서천에 있는 화재 현장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또 논란이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 있는 상인들이 아우성입니다. 왜 자기들 만나주지도 않고 본인들은 아침 7시부터 오후에 도착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 아침 7시부터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화재 현장을 배경으로 해서 두 사람의 갈등 봉합의 무대로 삼은 것도 저는 좀 문제라고 보고 상인들을 만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보는데 장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서천 화재 현장에서 정말 피해를 입은 상인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저희가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심지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가 갔으면 예. 당연히 피해 상인들의 회복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그렇죠. 또 그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게 정치인의 당연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인분들 말씀 들어보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예. 2층에다 몰아넣어놓고 예. 아예 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오히려 저는 2층에 가서 기다리시라고 했던 그런 안내들이 예. 거의 뭐 그냥 뭐 대통령이 보지 못하도록 그냥 몰아넣어놓은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피해 상인들은 기다리시다가 대통령 얼굴도 못 보는 상황이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진짜 꼴도 보기 싫을지 모르겠지만 꼴도 보기 싫은 상인들 얼굴도 안 본 경우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도 부적절했고 예. 뭐 처신도 부적절했고요. 또 그 속에서 그 피해 현장을 본인들의 그 봉합 쇼나 하고 있을 만한 봉합 쇼의 뒷배경으로 활용한 건 너무 지나쳤다. 그건 뭐 이 정말 뭐 정치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좀 화면에 나옵니다만 이제 항의를 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본인들이 1층으로 내려가 대통령 만나겠다고 하니까 경호하는 분들이 안내하는 분들이 막았다는 겁니다. 내려오면 안 된다라고. 그리고 유일하게 상인 회장 한 사람만 내려가서 이제 만났는데 저렇게 아침부터 그리고 사실 그 도 관계자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뭐 도지사인지 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만날 수 있으니까 와라고 얘기하고 저기서 대기하달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만나고 가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과연 어디에 그러니까 제사보다는 제밥에도 관심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화재 현장 갔으면 네, 화재 피해민을 먼저 만나는 게 그래야죠. 당연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화재 현장 뭐 돌아보시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재 아. 현장에 네.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저도 뭐 그냥 눈이 오는데 한동훈하고 악수하는 거, 크고 정변이요. 한동훈의 폴더 네, 인사, 네, 네. 뭐 이 정도만 그 기억에 정도죠. 남거든요. 네. 그 아까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사진 이제 1층에서 소위 관계자들 만난다고 만난 사진인데 저기에 누가 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저걸 마치 그 상인들이나 주민들 만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예. 저 뒤통수는 이상민 장관 뒤통수인 것 같고요. 예. 한동훈 비대위 원장의 뒤통수인가요? 저거 그런 초록색 것 같- 잠바 예, 입은 그렇게 약간 그런 보이네요. 느낌이긴 한데요. 예. 그리고 저기 있는 분 이름 보여줘 보세요. 우리 제작진이 그 이름이 다 있는데 넣으셨. 예, 서천 몇 분. 군수, 맞아요. 서천 군의원, 예, 맞아요. 뭐 이런 분들. 전 군의원, 예, 네. 또 의장 이런 분들. 네, 이런 그러니까 분들만 모셨죠. 여기 있네요. 이름 요 이제 가까이 찍은 사진이거든요. 지금 대통령 그 같은 장소인데 대통령하고 세 분이 같이 있는 장면. 노박래 전 서천 군수, 서천의회 의장, 또 서천군의 의원 이런 분들이 와 있어요. 정말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가 아마 만나는 분들의 대상자까지도 접촉하는 대상자까지도 여러 가지 고려와 검토를 했을 텐데요. 지금 그 고려하는 과정에서 다 저런 분들만 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저 서천 군의원이 저기서 지금 시장 상인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 뭐 어쨌든 피해를 입은 분은 한 명도 못 보고 그렇죠. 정말 그게 더 안타깝습니다. 유일하게 상인 회장 한 사람만 내려갔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위에 있다가 나중에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 회장만 내려오시라고 해서 그분 혼자 들어가셨는데 그분도 울분을 토하시더라고요. 참 이런 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정치적인 어떤 쇼, 또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만남을 이벤트화하고 사진으로 찍고 이러기 위해서 저걸 활용하고 이용한 거잖아요. 얼마나 그렇죠. 이게 나쁜 행동입니까? 맞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저 그 화재 현장 방문한 사진들을 한 30여 장 올렸더라고요. 그 대통령실에 올리는 곳 있잖아요. 네. 그 중에 3분의 2가 거의 3분의 2가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 사진이에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잡혀 있는 사진. 네. 저게 과연 맞는지 대통령실 모르겠습니다. 홈페이지를 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대통령실 홈페이지 그 김건희 여사 때문에 가보셨잖아요. 네. 그 사진은 이게 다 전부 이렇게 투샷 이렇게 찍힌 사진이 대부분이에요.
아니 근데 아니 현장을 찾았으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 뭐 이건 소방관들이지만 저기도 한동훈 장관 있죠 뒤에. 아니 근데 지금 화재 현장은 하나도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전부 이런 그러니까 한동훈과 윤석열 두 분이 만나는 사진이 전체의 3분의 2 정도 돼요. 저는 근데 대통령실 저 사진첩 네. 담당하는 것도 네. 저분들도 제정신인가 싶어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사진을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김건희 여사 화보집을 올려놨더니 뭐 그때 대통령도 아웃포커싱 돼 있고 예. 대통령보다 여사가 더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진이 많았는데 지금 저 사진은 도대체 지금 보면 전부 다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 모습이에요. 근데 확실한 건 음. 윤석열 대통령 옆에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말 깍듯하죠. 왜소해 보이네. 네. 왜소해 보이네. 손을 항상 앞으로 다소곳이 하고. 아주 공손하게 그런 아주, 모습이에요 네, 항상. 참. 표정이 참, 늘 옆에 저렇게 같이 가는 사진. 이런 사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을 가면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도 했지만 김건희 여사가 주축이 되거나 김건희 여사 혼자 있는 사진을 올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실 그렇죠. 홍보하는데. 아니 국정 운영을 대통령이 하는 거지 여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근데 대통령과 여사가 있는데 네. 포커스는 여사에게 그러니까 맞춰져 있고요. 그건 말이 안 대통령은 오히려 아웃포커싱 돼 네. 있거나 저 멀리 네. 막 가려져 있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사진들을 올려서 이거는 대통령실이 아니고 여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참 네.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냥 서천에 있는 상인들은 정말 분통이 터져서 너무 화가 나서 막 울부짖는 모습이 언론에 나왔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유튜브나 이런 그 SNS 그리고 몇몇 언론에서만 보도를 했지 주요 언론들은 보도 안 해요 그 얘기. 못 그러니까요. 보셨죠? 주요 언론 뭐 KBS, SBS 이런 데서는 거의. KBS가 주요 언론이었나요? 네.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네, 그렇습니다. 요즘 그 박민 사장 네. 들어온 이후에 음. 심지어 TV조선 채널 A마저도 부산 엑스포가 떨어진 네. 그 장면으로 일보부터 이제 첫 기사를 했었죠. 그 부산 엑스포에 떨어진 거에 안타까움을 소식을 전했는데 음. 그 KBS 그날은 아마 제 기억엔 방산 뭐 이렇게 압도적 국산 전력 뭐 이런 식으로 하길래 이제 많이 좀 KBS가 이제 정말 문제가 많이 생겼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방에 계시니까 방심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방심이 지금 6대 1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명을 이제 해촉을 시켜버리고 2명을 바로 임명했어요. 근데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명은 임명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먼저 추천돼 있었잖아요. 지금 국회의장이 추천해서 올라가 있는 대통령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2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임명을 안 하면서 나중에 갑자기 해촉을 2명을 시키고 새로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2명은 바로 임명을 했단 말이죠. 이게 공정한 건가요? 일단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어떤 임명이나 방통위의 행태, 방심의 행태도 문제지만 그건 뭐 당연한 네. 거고요. 근데 저는 국회의장께서 예. 입법부의 권위를 세워주는 대표자로서 당연한 역할은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건 맞습니다. 정말 국회의장이 추천한 방심위원도 임명하지 알아요. 위촉하지 않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도 아니에요. 국회의장이 예, 추천한 거예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편을 들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입법부의 추천, 국회의장의 추천도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의 역할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는데 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이 대통령의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혹은 거부권, 예. 입법권에 대한 거부권 행사, 또 시행령 통치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입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데 국회의장께서 정말 뭐 하시는지 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그러니까요. 심지어 네. 이런 국회의장 본인이 추천하신 방심위원 위촉도 안 하시면 화를 내야죠. 그러면 아니, 도대체 이게 거냐고. 뭐 하는 입법부 무시하는 거죠, 완전히. 네 정말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왜 그러시는지 참.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휴,